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37만원입니다. 837만원에서 오늘 플러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오늘 시장은 평소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다 찾지는 못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 제가 봤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보고 있었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좀 하기 위해서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흐름은 평소하고는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뭔가 되게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먼저 지난밤 미증시인데요. 거의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플러스 0.3, 나스닥 0.01이고요. 연준의 정례 회의 끝나고 나서 의사록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테이퍼링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쪽에 그 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OMC 연준 회의 끝나고 나면 긴축, 그니까 금리 인상, 그 긴축 조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당장 서두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조기 긴축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시장이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뭐 국내 증시도 큰 이상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의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요.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뭐 그냥 그 평소에도 이 정도는 하락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쪽에 있는 저점대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반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쭉 빠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길래 뭐지 이러고 이제 그 사태 파악을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제가 뭔가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요.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리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옵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들이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 의도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영향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코스닥은 옵션하고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보고 오늘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금 장 끝나고 지금까지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좀 어느 정도 많이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한 146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근래 그 코스닥은 좀 매수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투자주표 주체별로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닥을 거의 한 2400억 정도, 이 6월 달에 6월 둘째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부터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치면 6월 달에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부터 외국인이 거래소는 많이 팔았지만 코스닥은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이만큼 던지는 부분이 좀 상당히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금 기존에 한 1조 3천억대 매도 있었는데 오늘 1조 1000억대를 매도를 더 하니까 선물 쪽에서 지금 2조 5천억 정도 매도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옵션은 오늘 만기였기 때문에 청산했다 치고 선물이 지금 그 아래쪽으로 매도가 2조 5천억 정도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수가 빠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인지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0.5 정도였고 지금 마이너스 한 0.7 정도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편입니다. 선물 지수가. 그리고 일본 증시도 거의 마이너스 한 0.88% 정도 빠졌고 홍콩 지수도 2.63% 빠지고 해서 뭔가 모르게 지금 제가 캐치 못한 어떤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금리 인상 부분은 지난밤에 미정시 때 그런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델타 변이 때문에 이렇게 또 빠지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선물 지수도 상당히 안 좋고, 국내 증시도 지금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물론 이제 분봉상으로 급락했다가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지금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힘이 좀 강해 보입니다.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만약 하락해 버린다면, 지금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의외로 좀 빠져버리게 된다면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모양이 상당히 안 좋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악재가 작용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할 수 있다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면 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언급이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증시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국내 증시를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주체가 개인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래소 쪽 보시면 이게 작년 3월부터 제가 입력했는 건데요, 한 89조가 되나요? 지금 개인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동학개미 이래가지고 이제 막 받아서 그냥 매수를 했었는데 좀 지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를 봤을 때 횡보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이게 빠지고 나서 들어올리는 확신만 든다면 개인들이 여기서 흘러내릴 때 다시 또 반등할 걸 생각하고 매수 막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치를 느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악재가 심하게 발생하면 가지고 있던 걸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던져서 밑으로 쭉 빠질 위험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걱정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리하면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흐름은 최근에 봤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르게 힘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휴마시스, 액세스바이오, 시너지 이노베이션, 대아TI, 테림포장, 빅텍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있었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시간 외에서 한 1% 정도 때 상승하길래 우리 기술 투자를 팔고 테림포장 쪽으로 200만원 매수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이 종목을 왠지 코로나 때문에 포장지라든가 진단키트 쪽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변경을 주고 6종목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쭉 흘러내릴 때요, 코스닥 지수상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걸 다 던졌습니다. 그 전에 장 시작할 때 일단 빅텍부터 먼저 시간에 의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걸려서 바로 던지고 시작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빅텍이 오늘 하락 출발 했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에 걸려서 8시 20분에 주문 넣으면은 8시 30분부터 40분까지 시간에 거래할 때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매도를 했냐면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어제 돌았거든요.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하고 그다음 북한의 쿠데타설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는데 아침에 뉴스 뭐가 나왔냐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00시에 금수산에 그 김일성 거기 참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뭐 이런 걸로 해서 어제 올라갔는데 이 건재하다 이렇게 되면 꽝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아침에 또 시간에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팔 수 있어서 일단 좋았습니다. 그래서 빅텍은 그냥 바로 던지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찌라시로 올라갔던 부분이 오늘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부분에 대한 것만큼 빠졌기 때문에 다시 횡보하는 라인으로 다시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살이 뭐 10kg에서 20kg 빠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뭔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북한이 뭔가 불안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빅텍을 어제 찌라시로 해서 올라왔는데 오늘 가지고 간다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이건 시간에 걸려서 그냥 다 던졌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쭉 흘러내릴 때 이때쯤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흐름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다 던지자 그러고 그냥 다 던졌습니다. 아마 빅텍이 종가에서 정리됐었고 그 다음 휴마시스 테림 포장부터 해서 쭉 던졌습니다. 던지고 매매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일단은 지수가 빠지길래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지고 그 다음 제가 주로 매매했던 게 휴마시스를 오늘 매매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좀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1275명입니다. 사실 하루 숫자로는 가장 최고치로 많이 나왔고요. 이게 그 전날도 1200명대가 넘었고 어제 또 1275명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현재 시간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내일 발표되는 오늘 확진자 숫자도 1200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 확산세가 좀 심하게 전문가들 중에는 2000명을 넘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갑자기 검사하러 사람들이 확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확진자가 나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이 검사장으로 몰려들죠. 그래서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검체 채취하는 키트가 부족했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 랩지노믹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런데 공급하는 뭐 그런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료로 해가지고 급등했고 휴마시스도 등달아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계속 눌리고 있다가 5분봉입니다. 아침에 누르고 있다가 그 뉴스 나오고부터 그냥 쫙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휴마시스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액세스바이오하고 휴마시스 갖고 있었는데 다 팔아버리고 휴마시스 쪽으로만 집중해서 계속 매매를 했습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손실이 났었죠. DRTI도 지금 손실 났었고 이 흘러내릴 때 지수가 쫙 흘러내릴 때 따라 내려 이게 빠지죠.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다 던져버렸거든요.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막 던져버렸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는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DRTI만 볼게요. 6,310원에 팔았네요. 대충 여기쯤 되죠. 그러니까 1차로 빠지고 나서 여기서 지수가 쭉 흘러내리길래 내릴 때 일단은 지수가 빠지면 웬만한 종목들은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팔고 보자 이래갖고 이제 바로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도 이때 팔았습니다. 19,750원에. 대충 여기쯤에 던진 것 같아요. 이때쯤 될 것 같습니다. 이때쯤 던지고 다시 잡은 겁니다. 팔고 나서 다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다 팔고 나서 그다음 휴마시스 한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중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오늘
그 최종적으로 수익이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매매했던 거 다 설명하기는 지금 너무 이게 종목이 많은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분할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휴마시스를 현재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제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PCR 검사만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겁니다. 특히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 하루 그 검사량이 1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뭐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한다 그럽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하다못해 애들이 그 자가검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자가검사 키트에 탄산음료를 부으면은 양성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두 줄 나오면 양성이라 그러잖아요. 자가키트.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다가 탄산음료를 부어가지고 두 줄 나오면 이걸 제시해가지고 그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하고 학교 안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 나왔다 그러면 뭐 회사 출근은 안 할지 몰라도 PCR 검사 받으러 가야 되죠 다시.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그 현재처럼 한 뭐 1200명대 그 이상 계속 나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자가진단 키트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른 종목들은 뭐 액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미국의 확진자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국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휴마시스는 또 저 베트남 쪽하고 브라질 쪽에 지금 그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상당히 많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동남아 쪽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브라질도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연유를 했을 때 휴마시스가 상당히 그 유망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오늘 뉴스에 또 그 편의점인가 거기 자가진단 키트가 전부 다 팔려가지고 물건이 없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는 휴마시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수가 만약에 급락해 버린다면 제가 이 지수 하락할 때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 인버스 종목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인 빅텍이라든가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라든가 이런 그 인버스 종목을 지수 빠질 것 같아서 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수가 조금 빠질 때는 그 인버스가 작동돼 갖고 움직이는데 많이 빠지게 되면 그 종목들조차도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만약에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면 다 팔아버리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건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 이 휴마시스는 그 한 30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지더라도 이쪽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300만원, 320만원 정도 되네요. 이쪽에 지금 보유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정리했고요. 휴마시스 한 종목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 투자 종목도 지수가 쭉 빠지길래 코스닥이 확 흘러내리길래 이건 만약에 추세가 바뀌어갖고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면 중기 투자도 한 3, 4개월 보유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지수가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면 같이 빠질 위험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셀트리온 제약하고 그 다음 코프라하고 이차환불이었는데요. 이차환불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화장품 관련주도 내려갈 것 같다 싶어서 이것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 코프라도 지수가 빠지면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정리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도 보유하고 있던 세 종목을 모두 다 정리했습니다. 매도했다고 지금 표시해 놨고요. 매도를 다 하고 원래 4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396만 7천원 정도 해서 한 3만 한 2천원 정도 현재 마이너스 난 상태입니다. 일단 수익 나고 있다가 오늘 빠지면서 이제 손실로 처리됐는데요.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모두 다 정리하고 중기 투자 계좌에도 현금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그러니까 전체 1237만 원 중에 이 휴마시스만 324만 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미국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0.9%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S&P가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요. 공포지수는 위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미국 쪽에도 무슨 악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이제 미정시 끝나보면 하락을 한다면 왜 하락하는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미국 증시도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독일 증시도 지금 현재 시간 1%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 있고요.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이 고점에 저항대에 부딪혀 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밑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스닥도 너무 많이 올라왔죠. 밑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잘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한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단키트 쪽의 종목들하고 그 다음에 그 포장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 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내일 시장 한번 보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가능하면 저는 휴마시스 이 종목만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적당히 비중을 좀 줄이고 내일은 매매를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요. 혹시나 시장 지금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정보 공유 차원에서요 좀 알려주시면은 저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안 좋다는 게 보이는데 왜 안 좋은지 이유는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정치 상황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요.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